예,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집결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저 화면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처음에는 자료에서 10만 명이 왔다라고 했다가 오늘 최종 30만 명으로 수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 정도는 오지 않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어제 있었던 장외 집회에 있어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어제 분노한 국민께서는 서울역의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지금 우리 원내 주도로 시작을 해서 일단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서울역 앞에서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집회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촛불 얘기는 했습니다만 탄핵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2016년의 촛불혁명 등 역사의 분기점마다 국민들이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게 그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역사의 분기점이나 국민의 행동이라고까지 거창하게 표현하기로는 너무 적은 숫자가 모였죠.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얼마라고 표현을 못하고 구름처럼이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썼던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30만 명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게 경찰 수산 그 인원은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 지역에 이제 그 대중교통 출입 인원을 통해서 수산해 보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 30만 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저는 태권도인들의 양심을 믿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3월 25일에요. 저 아주 비슷한 공간에서 국기 태권도 한마음 축제라는 그 태권도인들이 주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쭉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광화문 전체에 차선 딱 3개 남겨놓고 다 막아놓고 그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밝힌 인원이 당시에 2만 명이었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단체 최다 실현 인원이 12,263명입니다. 그 행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저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역사의 분기점이니 촛불혁명이니 뭐 국민의 행동이니 이런 말씀을 하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30만 명을 놓고 논란이 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과 사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14시부터 16시까지 26,000에서 28,000명 정도 나옵니다. 평소에 한 13,000명 정도가 잡힌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15,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그 집회를 위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제가 경찰을 했거든요. 취재진 숫자는 뺍니까? 빼야죠. 취재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반은 경찰관이었을 거예요. 예,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이 숫자를 저렇게 계산을 해냈네요. 네. 아마 경비 경력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게 집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집회 주최 측은 이른바 누적 집계 방식이라고 해서 신고했던 인원들이 전부 참여한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세가 과시되는 측면이 있고 경찰은 어떻게 하느냐 이른바 페르미 추정 방식이라고 해서 0.33제곱미터당 1명, 즉 한 평당 1명이 서 있을 거로 추산해가지고 10평이면은 9명에서 10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곱하기 해가지고 인원을 추산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추산하는 집계가 굉장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이 1만 7천에서 2만 명으로 봤는데 아마 저게 가장 근접한 숫자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비병력과 혼재돼 있고 예. 취재진들 등등 기타 시민들과 엉켜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저게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15,000에서 2만 명 사이로 추산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지금 민주당이 30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빚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공식적으로 누계하고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예, 김주전 전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찰 출신이시고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검찰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너무나 이 법적인 측면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이 법으로 재단되는지 않는 그 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영역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숫자가 저게 물론 약간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이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장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군주 민심, 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지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만들어졌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해라. 또 국정의 이 변화를 좀 가져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저게 지금 뭐 모여 있는 사람의 숫자만 보면은 10,000명이에요, 20,000명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 대통령께서 또는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를 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더 갈 수 있겠구나, 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호 대변인. 민심을 항상 엄중하게 들어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저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민주당이 전국적인 조직을 총동원했는데 왜 한 17,000명까지밖에 오지 못했겠습니까? 저 집회의 진정한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있다. 즉 사람 많이 모인 사진과 그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압박을 넣으려는 의도를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0명인데 각 국회의원이 100명씩만 데려와도 17,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인 국민들의 결합은 저게 거의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점을 헤아려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군주 민수, 즉 그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위에는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배도 있습니다만 300개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배들도 떠 있다. 그 배도 국민이 띄울 수 있고 국민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나올려 드립니다. 예. 어제 이 서울역 근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집회가 있었던 반면에 대구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했던 탄핵 집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탄핵 집회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17개 항목에 걸친 탄핵 사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데 해당이 되고 그걸 이달 중에 공개할 것이다. 개헌 요구도 있고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요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이번 11월 달에는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성치훈 부의장. 황운하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 17개나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안을 곧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니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금 2심까지 유죄 선고가 났었는데 저런 분이 탄핵을 외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집회를 하더라도 외치는 구호나 이런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두 당이 힘을 합치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따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민심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민심은 일단 민주당은 민심의 변화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구호부터가 3년은 너무 길다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탄핵을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정당이고요. 그 구호를 내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12석의 의석을 받은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송 대변인께서 야당들도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민심이 그 뒤집는 그 기구가 바로 선거죠. 선거를 통해 단숨에 그 권력자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에 한번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탄핵을 아예 전면에 내세웠던 조국혁신당도 12석을 받았던 것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은 170석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어제 그 장애 집회 주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원내 정당이 왜 장외로 나오냐라는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민심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가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도 뭔가 민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외 집회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글쎄요 저 사진이 뭐 그러면 주최 측 뭐 경찰 측 추산으로 5만 명 사진이 찍히고 10만 명 사진이 찍히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단을 달리합니까? 저는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모이냐는 사법부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그 어제 장애 집회에서도 뭐 의원들마다도 온도차가 다릅니다. 그만큼 국민들, 의원들이 만나는 국민들도 온도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혁신당과 그 민심이 만나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니면 안 올지 그거는 역시나 민심, 국민이 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최근 뭐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이 절차도 복잡하고 또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뭐 하야 얘기도 있고 임기 단축 개헌도 있고 현재로서 여기에 대한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여당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확고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절차들이 과연 특검법을 비롯해서 계속 진척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